임진왜란 이후 약 200여 년간 조선과 일본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외관이 폐쇄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폐쇄네요? 네. 1872년 6월 15일 일본이 멋대로 대마도 사람을 쫓아내고요. 초량 외관에 일본 군대를 주둔시킨 거예요. 초량 외관에 일본 군대를. 외관은 외인의 마을처럼 사용됐지만 엄연히 조선 땅이고 조선의 통제하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군대가 허락도 없이 조선 땅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심지어 9개월 뒤인 1873년 3월 4일에는요. 일본은 조선과 일말의 상의도 없이 초량 외관의 명칭을 대일본국 공관으로 바꿔버립니다. 교수님 지금 이러고 있는데 조선에는 그냥 지켜보고 있나요? 조선이 적극 나서지 못했던 이유는 1871년 신미양요를 겪은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무력 충돌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자, 일본은 대체 왜 초량 외관을 강제 점거하고 빼앗았을까요? 일본이 초량 외관 지배를 시작으로 얻으려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지? 바로 조선 정복. 일본은 조선 정복의 시발점으로 초량 외관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일본 공사관을 지은 거죠. 조선의 영토를 야금야금 빼앗으려는 첫 시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년 후였죠. 일본은요, 조선 침탈의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1875년 5월 군함 한 척이 부산포로 들어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요, 당장 돌려보내라고 엄포를 내렸죠. 일본 어떻게 했을까요? 안 돌아가. 돌아왔어. 배를 돌려보내긴커녕요, 4개월 뒤 일본은 이 배를 빙 돌아서 강화도 앞바다까지 보냅니다. 자, 당시 문제가 됐던 이 배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요 역사책에 늘 오, 시작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떤 배예요? 이게 운요라는 이제 배인데 맞습니다. 운요 사건 할 때 이제 나온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운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운요. 결국 양국 간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집니다. 운요에서 발사된 포는요, 정확한 조준으로 강화도에 내리꽂습니다. 이후 조선 조정은요, 일본으로부터 얼토당토하는 말을 듣게 되죠. 일본이 조선 때문에 자기네 배가 파손됐다면서 배상을 요구합니다. 만약 배상하지 않으면 조선으로 쳐들어오겠다는 협박까지 덧붙입니다. 너무 우습게 보는데. 결국 1876년 2월 27일 조선과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은 그동안 일본에 허락했던 단 하나의 항구, 부산항 외에 2개의 항구를 일본에 더 개방했죠. 바로 원산 그리고 인천의 제물포까지 항구를 열게 된 겁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부산에 거주하던 외인은요, 10년 만에 82명에서 2천여 명으로 훌쩍 늡니다. 그리고 1920년대 조사에 따르면요, 부산 인구 중 약 40%가 일본인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조선의 무역과 문화 교류의 장이었던 부산은 사라지고 외인들의 판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부산이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찾은 건 언제겠습니까? 독립했을 때. 맞습니다. 바로 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광복이 찾아오면서 부산은 드디어 자유를 찾게 된 것이죠. 광복 이후 초량 외관이 있던 용두산 아래 동네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을 지었죠. 어떤 이름으로 바뀐지 아세요? 바로 광복동. 광복동. 광복동이에요. 네.
진짜 부산 인정하겠습니다. 그 강북동이구나. 맞습니다. 조선시대 일본인들이 거주하며 조선의 재팬타운까지 생겨난 부산. 자, 역사의 흐름 속에서 부산은 이제 제2의 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항구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은요, 세계 박람회 유치를 준비하면서 세계 대한민국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